2023년 4월 대전지방법원에 등록된 세종시 상가 경매 낙찰 건수는 총 12개입니다. 그런데 낙찰 결과를 잘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경매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팩트입니다. 낙찰된 가격을 경매가로 나누면 경매 낙찰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상가를 300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낙찰률은 30%가 되는 겁니다. 4월에 낙찰된 물건들을 살펴보면 낙찰률이 몇 프로인가요? 8억이었던 첫 번째 물건은 낙찰률이 34%입니다. 7억 6천만 원이었던 두 번째 물건은 한 번 낙찰됐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됐고 최종 낙찰률은 결국 16%가 됐습니다. 1억 원대에 낙찰이 된 겁니다. 7억 6천만 원짜리 상가가 1억 원대에 낙찰됐다니 도대체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에서 1억 원대에 거래된 상가 물건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고, 세종이라는 신도시에 왜 이렇게 상가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도시 상가 분양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절대적인 원칙 한 가지를 공개합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종시에서 거래된 1억대 상가 매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 1길 13-4번지 1층 매물입니다. 평수는 15평입니다. 건물은 2015년식의 상가로 시장에서는 신축에 속하고 건물도 보시는 것처럼 멀쩡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스타벅스도 있을 만큼 나쁘지 않은 상권입니다. 경매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매 번호는 2022 타경 241입니다. 최초 경매 시작가인 감정가는 7억 6,200만 원이었고 최저 매각 가격, 즉 낙찰가는 1억 2,806만 9천 원입니다. 무려 6억 넘게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네요. 경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처음 경매 물건이 나왔고 시작가는 7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찰이 됐고 5억 3천에도 유찰, 3억 7천에도 유찰, 2억 6천에도 유찰, 그리고 4월 6일 1억 8천에도 유찰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여섯 번째 경매에서 1억 2,8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상가 투자가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이 물건을 넘긴 상가 소유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분양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을 겁니다. 배우 수요가 충분하고 스타벅스도 곧 들어올 거고 1층 상권이라 절대 공실이 날 일 없으며 월세는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수익률은 5% 정도는 거뜬히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 분양사 말대로 됐을까요? 이번 1억에 팔린 상가의 건물은 영토프라자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1층 상가 월세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시세는 동일한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1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럼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이 임차료면 연 임차료는 1200만원입니다. 분양가인 7억 6천만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7억 4천만원으로 1200만원을 나눠주면 1.5%가 나옵니다. 수익률 5%는 받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수익률이 1.5%가 나온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카카오뱅크 2.6%짜리 세이프박스에나 넣어둘 걸 왜 투자를 했을까요? 취득세나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경매에 넘긴 상가 주인은 꽤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거기다 상가는 투자할 때 보통 50% 정도는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신도시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를 따지지 않고 공실률이 단연 전국 1등입니다. 세종시 상가는 현재 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분석에 앞서 네이버 부동산 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세종은 상가 공급이 많다, 코로나 때문에 더 골러갔다, 유령도시와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세종신도시 상가가 골로간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종은 상가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상가 공급이 많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종시의 인구 목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종시 인구는 2040년 기준으로 80만 명이 거주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8만 명으로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80만 명 기준으로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상가 공급과 상가 분양을 하니 상가 공급이 많아진 겁니다. 80만 명이 살 걸 생각하고 상가 공급을 해놨는데 절반도 안 살고 있다면 세종신도시 상가 절반 이상이 공실이 돼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주거지역, 그리고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냥 딱 봐도
30%에서 40% 되는 면적이 상업지역으로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배를 불려주려고 이렇게 상업용지 공급을 많이 했을까요? 상가 분양을 잘 맞춰서 이익을 남긴 건설사는 모르겠지만 세종상가의 허황된 꿈에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잠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 상가 용지를 공급한 LH, 성공적으로 분양한 분양사, 건설사, 그리고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들만 좋은 일 시켜준 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이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보통 분양사에서는 이렇게 홍보할 겁니다. 이 상가를 사시게 되시면 대출 포함해서 수익률 최대 12%는 보장한다고요. 이런 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분양사에서 미리 입점해둔 상가가 중간에 장사를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고 장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양사의 상가 분양가가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대출 수익률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대출 수익률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상가 전체를 내 돈으로 샀을 때 실제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분양가격과 상가 임차를 맞췄을 때 보증금과 연간 월세 수익입니다. 자, 우리는 분양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가는 1층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보증금과 연간 월세 수익인데요. 보통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양사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사장님, 여기는 목이 좋아서 임차 맞추면 적어도 보증금 5천에 월 300만 원은 거뜬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당신이 계약금을 쏘게 하기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상권의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내가 직접 발품 손품을 팔아서 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손품을 파시거나 또는 주변 상권 부동산을 방문해서 요즘 1층 상가 임차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월세 수익률은 2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무대출 수익률은 연간 월세 수익 2,400만 원에서 분양금액 5억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뺀 4억 5천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5.3%가 나오죠. 이 분양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이 수익률을 계산해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수익률에 부합하느냐 아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5.3%라는 투자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상가를 구매해 임차를 맞출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상가를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를 맞출 자신도 없고 공실이 났을 때 인내할 만한 멘탈도 없고 수익률도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분양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종신도시에서 7억짜리 상가가 1억대에 거래된 사건을 살펴봤고 우리가 만약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됐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